자, 안녕하세요. 방구석 편집자입니다. 제가 방송국 외주를 많이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더라 라는 거를 그냥 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뭐 방송국 외주나 이렇게 뭐 혼자서 찍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실 건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구나 정도만 좀 아시라고 제가 좀 이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포토샵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고 집에 있는 카메라로 뷰 잡고 이렇게 설명하자니 굉장히 빡시더라고요. 이제 토크 같은 경우죠. 이제 뭐 예능식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MC 없이 그냥 이렇게 피사체 이제 4명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카메라는 뭐 한 5대? 카메라가 많으면은 솔직히 뭐 각 파트별로 잡으면 좋기는 하지만은 예산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장비는 또 부족해서 렌탈을 하자니 뭐 좀 안 되고, 뭐 상황이 좀 뭐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요. 무조건 뭐 완벽한 상황이 있을 순 없잖아요, 촬영을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대부분 미디어 팀들 보면은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에 맞춰서 촬영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는 카메라 5대예요. 지금 이거 예시 카메라가 이건데, 그냥 뭐 DSLR이든 미러리스든 상관없습니다. 뭐 이제 상황에 맞는 카메라가 있다고 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아도는 거 고프로 하나까지. 고프로 하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일반적으로 촬영을 할 때 제가 경험하고 방송국 가서 찍었던 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100% 이렇게 하진 않아요, 모든 촬영팀들이. 1번 카메라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중앙에 배치한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샷이 풀샷을 일단 잡아야, 풀샷은 하나 필요하잖아요. 샷이 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각도가 이렇게 풀샷으로 해서 이렇게 찍을 겁니다. 예. 이거는 말 그대로 고정이에요, 픽스. 만약에 경우 뭐 이렇게 서브 이제 1번 카메라 메인 풀 카메라 빼고 뭐 이게 1, 2, 3, 4는 이제 각자 이렇게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카메라는 고정으로 놔둬야 이 두 카메라가 얘네 둘이가 이쪽을 찍고 얘네 둘이가 이쪽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 동시에 서로 티키타카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1번 2번 카메라는 여기를 찍고 있고 3번 4번 카메라는 여기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서로 티키타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샷이 안 잡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아니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게 잡으려면 아무래도 풀샷이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풀샷 하나는 고정으로. 근데 이 카메라가 굳이 가운데 있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1번 카메라가 이렇게 측면으로 잡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측면으로 잡아서 살짝 틀어가지고 요렇게 간다 해야 되나, 이렇게 찍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세트장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래도 조명이 카메라 이렇게 뭐 근처나 이런 데서 이렇게 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트장의 공간이 요 정도가 한정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측면 풀샷은 불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좀 안 되는 부분이겠죠. 여기서 심사위원이라고 치고 여기 다른 데서 메인이 무대를 하고 있다면 이제 별도의 카메라들이 또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논외로 치고, 이제 웬만하면 1번 이제 풀샷은 여기 뒤에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뭐 인터폰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뭐 1번 카, 2번 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아마 그 장비 자체가 좀 비싸요. 그 무전하는 게. 물론 이제 상황이 열악하면은 보이스톡 연결해가지고 이어폰에다 꽂고 연락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예. 이게 가까우면 서로 이렇게 바로바로 그게 되는데, 안 되면은 뭐 상황이 안 맞으면 뭐 보이스톡으로라도 해요. 예, 정말로. 아니면 이제 보조 FD가 뛰어가면서 카메라 감독한테 알려주는 상황도 있죠. 아무튼 뭐 무조건 뭐 방송국이든 방송 촬영이든 뭐 우리가 아는 그렇게 멋진 게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외주를 가신다면, 방송국 쪽으로 외주를 가시면은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걸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는 전 정말로 방송 촬영이 정말 막 멋지게 딱딱딱 될 줄 알았는데, 고민도 많이 하고 상황도 안 맞고 예산도 안 돼갖고 본의 아니게 막 진짜 어거지로 찍을 때도 많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둘이 얘기할 때는 상관없지만 이 두 명이 말할 때는 일로 시선이 가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이 얘기할 때도 서로 마주보고 있겠지만은, 이게 얘기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진영이 나눠서 이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두 개 샷을 이렇게 2명을 잡는다 치죠. 이렇게 2명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습니다. 두 샷만 이렇게 2명만 잡고요. 1번 2번 카메라는
이제 좀 클로즈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 명을 이렇게 잡는 거죠. 한 명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명만 잡아요. 한 명만. 보면은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이제 한 요쯤에 PD가 있어요. PD. 여기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뭐 이렇게 PD에다가 작가 2명. 자, 그럼 이제 PD 여기가 앉아 있고 그 화이트보드 거기다 이렇게 막 적어서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다음 진행할 거나 이렇게 하는 거, 뭐뭐 해주세요 이런 거. 자, PD는 질문 던질 거고요. 뭐 음향 감독도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하면 좋기는 한데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예산이 된다는 건데 예산이 없을 때는 그냥 와이러스 땁니다. 예, 그냥 뭐 와이러스 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기 테이블 하나 있습니다. 테이블 백업하는 노트북이랑 이제 이런데 백업용 이렇게 있고 PD맘이긴 해요. 뭐 이렇게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뭐 이렇게 이쪽을 찍어주세요 할 때도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감독맘인데 이렇게 샷을 이렇게 직진으로 갈 때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교차예요. 대부분 1번 카메라가 이쪽을 찍게 돼 있고요. 그리고 3번하고 4번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찍겠죠. 이쪽으로. 그렇다고 1번 카메라는 계속 저렇게 투샷을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번 카메라도 중간중간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제 프리뷰 모니터가 있어요. 프리뷰 모니터입니다. 이거 여기는 1번 카메라, 4번 카메라라고 할게요. 이제 여기서 풀샷 잡는 거는 4번 카메라, 이제 풀샷 잡는 거 여기는 1번 카메라 할게요. 그러면은 1번 카메라랑 프리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카메라랑 프리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1번 카메라가 갑자기 요렇게 찍고 있다가 자,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2번 카메라 프리뷰가 2번 카메라는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보여요. 여기 찍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2번 카메라는 여기를 찍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갑니다. 예, 굳이 뭐 자기가 1번 카메라가 풀샷을 잡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서로 맞춰가면 되는데 이 1번 카메라는 이렇게 풀샷을 잡다가 이제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2번 카메라는 1번 카메라가 잡고 있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풀샷 잡으라고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얘가 여기를 찍고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럴 경우 있어요. 1번 카메라가 여기 갔다가 좀 왔다 갔다 할 때는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1번 카메라 감독이 좀 이렇게 뭐 팬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샷을 좀 움직이는 거를 잡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걸 편집에 넣고 뭐 이렇게 영상에 넣으려고. 아무래도 고정샷보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했는데 샷이 확 돌아가는 그런 걸 좀 담으려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그렇다고 뭐 이제 뭐 1번 카메라가 일로 갔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면은 적당히 1번 카메라가 2번 카메라로 이동을 하고 난 것을 보고 난 뒤에 내가 1번으로 이동하던가 아니면 1번 카메라랑 좀 맞춰봤을 때 내가 그래도 좀 이 사람이 너무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면 이제 그냥 여기 그때 한 풀샷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그런 게 딱히 뭐 카메라 감독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약간 좀 말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 프리뷰 모니터는 말 그대로 서로 안 겹치기 위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단은 아마 뭐 내가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렇게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면은 아마 옆에서 말을 해줄 건데 아니면은 나중에 촬영 끝나고 서로 말을 맞춰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딱히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라고 말할 건 없고 그냥 겹치지만 마라 정도? 그래서 그냥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1번 카메라 뭐 이렇게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찍고 있고 3번하고 4번이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고 있죠. 교차하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도 프리뷰 모니터 보면서 서로 이게 샷 피해 갈 거고 작가진 PD들이 여기서 질문을 줄 거고 작가들이 이렇게 할 거고 풀샷은 말 그대로 이렇게 찍는 게 보통 그냥 일반적인 한 5대 카메라로 찍을 때 정도 뭐 이렇게 잡습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제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고 하는데 중간 인서트라고 그래야 되나? 흔히 말하는 영상에서도 편집을 할 때도 우리가 뭐 디졸브 컷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전환 컷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할 때 그냥 탁 끊고 바로 해버리면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컷을 좀 필요로 하는데 그때 이제 고프로를 그럴 때 좀 쓰긴 해요. 싱크도 맞출 겸 뭐 이렇게 카메라 감독, 메인 카메라 감독의 맘인 것 같긴 한데 보통 이렇게 카메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꽃이 이렇게 있어요. 꽃 이렇게 있고 요만 있다 하죠. 죄송합니다. 이거 꽃이에요. 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갈쳐서 이렇게 찍는다고 해야 되나? 한 요 두 사람이 멀찍이 이렇게 있고 꽃이 한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찍고 나머지가 두 사람이 이렇게 약간 멀리서 이야기하는 컷에다가 꽃이 이 화면에서 이만큼 나오고 이제 요런 데다 자막을 넣는 거죠. 아무튼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쉬는 시간이 지나고 뭐 그렇게 오후 저녁이 돼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인서트 컷을 고프로로 좀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카메라 잠깐 꺼지고 이 MC들이 잠깐 쉬면서 물 한잔 마시고 이야기할 때 좀 올드한 시기예요. 막 그렇게도 쓴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프로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영상에 좀 촬영에 맞춰서 쓸 때도 있죠. 요새는 이제 뭐 먹방 같은 음식 같은 게 많다면 이제 책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올려서 고프로 말고도 이제 뭐 미니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해서 뭐 얼굴을 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얼굴 쪽을 찍는다. 이게 밑에서 약간 찍는 거 있잖아요. 뭐 음식 같은 거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고프로 같은 걸로 해고 먹으면서 이제 고프로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인다든가. 그래서 뭐 고프로가 대신에 그러려면 이제 뭐 요새 소니 말고 캐논 나왔나? 이제 백종원 그 골목식당 찍었을 때 나오는 이렇게 넓적한 샷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한 사람당 뭐 두 사람당 하나씩 배치를 해서 먹을 때 이렇게 근처 샷을 한다든가 그렇게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런 고프로라든지 이런 걸 놔둔 거는 이제 그 촬영의 특색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일단 따로 놔뒀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5대는 이렇게 메인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와이리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한 사람당 하나씩 다 채워주면 좋아요. 짱이죠. 뭐 와이리스 많으면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던가 뭐 아니면 여기다가 두 개 돌려가지고 2채널 가도 되고 뭐 아무튼 뭐 일단은 그거는 설정 뭐 하는 거 다 맘이긴 한데,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와이리스가 한 대일 경우 두 대일 경우에는 진짜 그냥 테이블에다가 두는 수밖에 없죠. 뭐 테이블에다 둔다던가 테이블에다가 둬서 그냥 이제 세워놔서 그냥 이렇게 사운드가 이렇게 들어가길 바라야죠. 이렇게 바라고 나머지 근데 카메라 사운드로는 못 살릴 것 같으니까 와이리스가 4대 있는 게 좋긴 하지만 만약에 2대밖에 없다면은 진짜 그냥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 고정시켜 놨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또 뭐 하기 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켈빈 값이라 그래요. 켈빈 값 들어보셨죠? 카메라 찍기 전에 이제 조명을 이렇게 쏘잖아요. 이제 뭐 작가진이 여기다가 흰색 화이트보드지 이렇게 들고 있을 겁니다. 흰색 모르겠어요. 또 스케치북이든 A4용지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흰색이면 돼요. 이렇게 들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에요. 카메라마다 때깔이 다르고 카메라마다 색감이 다르긴 해요. 그래가지고 캐논인데 뭐 켈빈이 4800을 맞췄다, 소니 거는 5000을 맞춰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 감독이 뭐 켈빈 값 뭐 4900 맞춰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4900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4900 맞추시면은 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겠죠. 4900 맞췄는데 혹시나 카메라 기종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한번 서로 보면서 근데 이 카메라는 5000 정도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몇 프레임으로 찍는다 이런 거는 기존에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데, 뭐라 해야 될까, 외주로 가면은 이미 설정된 카메라를 갖다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뭐 색조, 채도, 명도라고 하죠. 이제 카메라마다 세팅이 막 이렇게 본의 아니게 막 이래서 컨트라스트 막 완전 뺀 카메라도 있고 컨트라스트가 높은 카메라도 있고 채도가 뭐 이렇게 완전히 돌려버리는, 카메라마다 누가 만지냐에 대해서 약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맞춰야 됩니다. 편집할 때 티 다 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PD가 컨트라스트 한 2칸 정도까지 뭐 3칸 정도까지 빼주세요 뭐 DSLR 경우에요 뭐 3칸 정도까지 빼주세요 캐논으로 많이 동의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하는 게 물론 개인이 이걸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개인이 다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당연히 이제 메인인 사람이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줘야 돼요. 신경 써주고 각자가 찍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있는가, 중복되진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이나 이제 뭐 어떤 것들 연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PD가 좀 할 역할이 많죠. 메인 카메라 감독이나 이제 이 두 사람이 좀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의 한 편집을 하면 한 일주일에 한 개 나온다고 치고 이렇게 편집을 했을 때, 촬영을 했을 때
뭐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외주 같은 걸 하면은 외주할 때 막 이런 몽고가 있어요. 막 캐논이냐, 왜 캐논을 자꾸 많이 쓰냐 하면은 아무래도 그 렌즈의 호환성 때문이에요. 렌즈가 많아서 이미 방송국들 보면 다 예산으로 카메라를 산 거다 보니까 뭐 개인처럼 소니 미러리스가 좋은데 소니 미러리스 통일하시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다 캐논, 그 전에 캐논을 다 사놨고, 캐논 DSLR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장비들도, 그래서 캐논이냐고 좀 많이 찾아요. 캐논이 조금 외주할 때 좀 많이 쓰여요. 실제로도 캐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캐논이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캐논이 많아요. 대충 캠코더 장비 뭐 이거 있어요. SDI가 달린 장비 아니면 HDMI.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SDI가 되는 장비를 원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캐논 뭐 DSLR이나 미러리스에는 SDI가 없겠죠. 그러니까 SDI가 있는 캠코더 같은 경우는 왜 이거를 필요로 하냐면, 우리가 이제 프리뷰 모니터가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SDI라는 장비를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메인 감독이 모니터를 이제 분할해서 보고 있어요. 뭐 SDI나 HDMI 되는 장비는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다 말을 하겠다, 오더를 내리겠다 이런 거라서 뭐라 해야 돼, 헤드셋 같은 거 이렇게 줍니다. 근데 없으면 진짜 보톡 쓸 때도 있어요. 진짜 보톡 쓰기도 합니다. 단톡방 초대해가지고 진짜 그런 경우도 부득이하게 있었으면,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아마도.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튼 인터폰을 낀다고 하고 이제 헤드셋을 낀다 하고, 그럼 이제 뭐 1번 감독님 뭐 잡아주세요, 2번 감독님 뭐 잡으세요, 3번 감독님 뭐 잡아주세요, 4번 감독님 뭐 잡아주세요, 5번 감독님 뭐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오더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미러리스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논 같은 경우는 SDI가 없기, HDMI는 있는데 빠질 확률이 높아서 웬만하면 SDI를 많이 선호할 때 있고 있는데, 요새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장비 이게 SDI나 뭐 HDMI가 없다, 뭐 이렇게 뭐 미니 HDMI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대신에 뭐 여기 외주가 HDMI 미니 HDMI 호환이 뭐 없다 이래버리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장비가 됐을 때는 또 이렇게 맞춰서 규격을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있다는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래, 또 그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중계 촬영으로 좀 할게요. 중계 촬영. 가령 이렇게 무대가 있어요. 무대가 있으면 중계를 하면은 필드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막 이마하고 무대에서 막 여기서 막 춤추고 논다고 치죠. 이제 행사장 같은데 카메라 많이 안 써요. 한 세대 쓰면 되지 않나? 대신에 이제 대포 카메라겠죠. 자, 대포 카메라 무대는 여기 막 관객들 막 이렇게 있어요. 대포 카메라는 좀 선반을 올려줘야 됩니다. 많이 올려줘야 돼요. 저 가끔 촬영 때 이게 선반 안 만들어줘가지고 이게 샷을 찍었는데 사람들 막 지나갈 때마다 다 걸릴 때 있었거든요. 이거는 업체에서 분명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번외긴 한데, 이거 선반 올라가는 거 뭐 이렇게 이거 뭐라 하지?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삼각대 세워놓고 이렇게 쏘는 건데, 이렇게 쏴야 돼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요만큼 지나갈 때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펜스 같은 걸 좀 쳐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공연 구경하다가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기대거든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 여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펜스 같은 거 좀 쳐주셔야 되고요. 뭐 관객들이 방해가 된다고 이거를 뭐 안 한 업체 뭐 중간에서 뭐 과장인가 뭐 이거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영상 완전 개같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뭐 딱 모른 척 한 다음에 다시 이거 몰래 설치해주는 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변하긴 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힘드니까. 이제 2번 카메라는 한 어디서 찍을까? 한 요마이 측면이면 될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찍든 여기서 찍어서 이것도 배치도 그 오더 하시는 분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풀샷이나 이제 줌인 줌아웃 때 이제 들어갈 거고, 요거는 완전 한 요마이 쫓아가겠죠. 여기도 역시나 선반 이렇게 올려서 펜스 치고 이렇게 2대 이렇게만 쫓아가면 여기에 뭐 거대한 LED 뒤에 있겠죠. 이렇게 LED 이쪽에 이제 콘솔 오더 내리는 감독팀, 이게 뭐 프리뷰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스위치 이렇게 있어하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인터폰으로 뭐 1번 카
컷 이렇게 하고 2번 카 컷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마다 다르긴 한데 오더가 1번 카 하면 이제 1번 카메라 들어간다는 소리니까 이제 픽스 잡고 오더 다른 오더가 있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잡고 컷 하면 이제 중계에서 이제 렉 돌리면서 이제 뭐 스위치 전환할 거거든요.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1번 카 들어갔을 때 2번 카메라는 재빨리 뭐 구도를 좀 잡던가 얘가 들어갔을 때 얘는 이제 딴 거를 좀 잡는 거죠. 잡고 나서 2번이 또 들어갔다 그러면 3번이 또 다른 거 또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줌인 줌아웃 하면 흔들리는 컷이든 뭐든 이제 내 거 카메라가 들어가기 전에 빨리빨리 준비하고 들어오면 딱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컷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했을 때 카메라 두 개가 바삐 움직이기만 해주면 뭐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조금 빵빵하면 이제 세대 카메라 뭐 세대 카메라 좀 더 이쪽에서 잡는다던가 좀 더 들어가서 그래서 뭐 이렇게 잡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중계 촬영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빨리 준비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오더 내리는 대로 들어가 주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다만 이제 확실히 좀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같은 5명 카메라 이렇게 뭐 샷 있는 거는 그냥 뭐 서로 맞춰가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편집으로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뭐 힘들진 않다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거든요. 저도 외주 갈 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외주 하시거나 이제 방송국 촬영하실 때 뭐 어떤 식이 있다 정도만 미리 알고 가셔도 조금 실수를 덜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한번 실수를 해버리면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저희 뭐 외주나 프리랜서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실수해버리면 업체가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주 따기는 힘든데 실수해버리면 다시는 또 안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실수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좀 이렇게라도 좀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나는 대로 또 다른 것들 뭐 있는가 해서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구석 편집자입니다. 네.